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은 신의 한수뿐만 아니라 보수의 최종 병기 김재원 TV에서도 함께 송출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김재원 TV에도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이름 익숙하시지요? 이분이 이제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감금시키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성남시장 선거 때 후보자 토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맞지요? 했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즉 형을 그 성남시장으로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게 맞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 가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거든요.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2020년도에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대법관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로 연세대학교 법대 석좌교수로 가서 일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받지 않고 이름도 지금 잘 기억나는 화천대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을 일으킨 그 페이퍼 컴퍼니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아가지고 연간 연봉을 2억 4천을 받기로 하고 1억 5천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를 별도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을 당시에 김만배 씨는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8번이나 그 대법원에 찾아갑니다. 물론 김만배 씨는 대법원에 간 게 권순일 대법관이 만난 게 아니고 머리 깎으러 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전후 사정상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심지어는 그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날, 또는 전원합의체 넘어가는 날 전후, 또는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다음 날, 이런 날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머리 깎는 거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깎거나 한 달에 2번 깎거나 이런데 전혀 머리털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가고 뭐 이래서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었느냐? 그것은 대장동 사건이 50억 클럽이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이 좀 거의 가물가물할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50억을 주기로 했다라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워낙 뭐 1조 가까이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금을 나누는 과정에 그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과정에 이 50억 받아갈 사람이라고 그때 나온 사람들 중에 뭐 곽상도 전 의원도 있고 또 박영수 특검도 있고 하면서 그 중에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나왔었죠. 근데 실제 이 사람이 50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도 최소 1억 5천만 원의 그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은 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권순일 대법관은 뭐 다른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자문료를 받은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뭐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재판 거래가 있었느냐죠. 즉 이재명 대표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이것을 소부에서 의논하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기고 전원 합의체에서 넘어간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이게 그 7대6 또는 8대7의 그 대법관 평의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무죄 취지로 거들면서 이것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에게 그 대법원의 그 재판연구관들이 써준 보고서는 이게 유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다시 그 의견서를 작성하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됐다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즉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 것을 김만배가 평소 호용호재하던 권순일 대법관에게 찾아가서 로비를 했고, 그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씨의 로비를 받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대법관에 물러나서는 얼마 안 돼서 곧바로 화천대유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1억 5천만 원을 받은 이 사건이 결국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물론 추가로 돈을 받았다는 그런 정황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법률 자문 여부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인데, 법률 자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째 하나. 근데 이 부분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그 대장동 일원에 있는 그 송전탑 문제를 옮겨서 그것을 사부지를 확장하는 문제를 자문해 줬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녹취록에 보면. 그래서 그 문제 법률 자문을 해주고 법률 자문료를 받았는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죠. 그래서 그 부분 처벌은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재판 로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를 입증하는데 오늘 그 검찰의 사건 수사가 지금 집중되리라고 봅니다. 즉 김만배 씨가 그 대장동 사건으로 막대한 돈을 모았고, 그런 대장동 사건을 일으키도록, 즉 대장동에서 돈을 벌도록 해준 사람은 바로 이재명 시장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이제 당선 무효가 될 상황이었으니 김만배 씨가 평소에 호용호재하던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그로 인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면, 이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청탁을 받고 재판을 부당하게 봐주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돈을 받은 사후수뢰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 중형이 선고되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 그 사후수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김만배 씨는 끝까지 청탁하지 않았다고, 머리 깎으러 갔다고 부인할 가능성도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자기는 청탁하지 않았고 재판은 법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법관이 아닌 때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법관이라는 것을 좀 제가 느꼈었습니다. 상가에서 우연히 만났었고, 제가 그때 여당의 원내수석부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문제를 저한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 대법원이 있는데 상고법원이 또 생기면 옥상호가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듯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런 식으로 정치인에게 자기 주장을 주장을 하면서 상가집에 사람들 보는 앞에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느냐 해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에 충성을 다하던 분이 또
지금 와서 보면 양승태 대법원 장관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로비를 받아서 재판에도 이렇게 개입을 하는, 그래서 좀 의외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하는 지금 서울지검장도 제가 보기에는 사건 수사 의지가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서울지검장도 개인적으로 이창수 검사장이 평검사 시절에 저와 같은 부에 근무하면서 이창수 검사장만큼 반듯하고 수사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검사로서의 자세가 충실한 분을 제가 잘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그때 검찰 후배이기도 하고 제가 나이도 좀 많고 해서 아주 깍듯하게 서로 예우를 하면서도 친하게 지냈는데, 이창수 검사장께서 지휘를 잘 해서 이 대법관이 재판을 거래하고 뇌물을 받았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수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 로비를 받고 이재명 대표를 봐주고 그리고 나서 돈을 먹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더럽고 가장 중범죄로 처벌받아야 할 가장 중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건 아마 우리나라 재판의 신뢰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추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뭡니까? 벌써 그때 정치를 그만뒀어야 될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살아서 저렇게 쫓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악은 정말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우리나라 역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창수 검사장께서는 우리 권순일 대법관을 정말 엄히 문초해서 반드시 온갖 재상을 백일화에 드러내도록 수사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